여러분, 제가 작년에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 경제가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에 성장률이 2%에 머물렀어요. 그것도 4분기에 마구 밀어내서 재정도 밀어내고 기업에 투자하라고 옥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예요. 이게 역대로 보면 네 번째 저성장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5%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파동이에요. 오일쇼크 때 1980년이요. 그때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가 2009년이죠. 플러스 0.8%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에요. 작년이 2%가 그만큼 역대급이에요. 네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9월쯤에 지금이 경제위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내년에는 더한 경제위기가 올 거다 하는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비상경제회의는 역대로 3번 있었습니다. 역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막 터지고 막 이럴 때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가 구축이 됐었어요. 그때는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모두가 망라해서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IMF 외환위기 때잖아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주 개최를 했어요. 경제 전반에 점검도 하고 조정도 하고 대처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MB정부, 이명박 정부 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꾸려졌습니다. 그때도 4대 분야별로 프로젝트 책임자를 운영할 정도로 급박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비상경제회의, 이름은 정확히 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제중대본이라고 이름은 달았어요. 그렇게 운영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입니다. 비상이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쓸 정도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표현까지도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내부에서 발생한 요인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꾸려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중대본은 대통령이 챙기고 방역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맡고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만큼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경제중대본이요, 비상경제회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경제계, 노동계, 금융계, 가계
뭐 여기까지 청와대로 초청해서 원탁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예. 결국 경제에도 전시체제에 돌입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중대본 경제비상경제회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토의 내용이 약간씩 흘러나오는데요. 그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경제 중대본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의 가장 최악은요, 실물 경제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그 실물 경제가 무너진 게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때문이에요. 특히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30%나 3년 동안 올리고, 예,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그러면서 법인세 올리고, 세제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각종 세금 팍팍 올리고, 부동산 세금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전에 이미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사태는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에다가 아주 큰 핵폭탄 같은 폭탄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럼 실물 경제가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면 비상경제 회의도 경제중대본도 어떻게 하면 실물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업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향후에 말입니다, 이 위기를 굉장히 잘 넘어야 되거든요. 위기 후에 대응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기 후에 대응책. 지금 전 세계가, 유럽은 한창 와중이고 미국은 팬데믹이 막 오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위기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여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대응책 중에 1번이 친기업 정책입니다. 친기업 정책. 예. 친기업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반기업 정책을 쓰고 계속 퍼주기, 사회복지, 노동의 퍼주기만 계속 한다면 결국은 쓸 돈은 없어지고요. 쓸 돈은 없어지고 부채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요.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니까 아예 주식시장 뭐 다 셧다운 해버렸습니다. 셧다운. 필리핀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만큼 신흥국의 위기가 지금 발등에
불처럼 와닿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의 어떤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게 중대본을 구성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구성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완전히 배제돼야 합니다. 지금은요. 예, 그러면서요, 폴리페소들 이런 사람들도 빠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중대본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면을 구성을 하겠다는 면면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점점 하게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비상경제회의잖아요. 그러면 비상경제회의에 걸맞게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은 분명히 실패를 했으니 이거는 아주 대망치로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새롭게 해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야 될 것, 경제중대본을 만들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방역, 코로나19를 잠재울 것인가예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이거와 관련된 물품, 시설, 산업을 키우고 치료제까지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줘서 이 위기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로서의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의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휘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짜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갈 건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위기 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품질은 어느 정도 왔다고 해요. 분명히 중국산보다는 높고 베트남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산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일본산에 좀 못 미치고 독일산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을 가격 경쟁력으로 사실은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되고 기업의 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건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비상경제회의, 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에 본부장이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면 아마 그 자체가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경제중대본에서 논의할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역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방역 산업을 키우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위기 중에서도 수출 주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살려갈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가 끝났을 때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